안녕하세요. 이재현 원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전열공학에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 자, 1BTU는 약 몇 칼로리인가? 라고 물어봤죠. 그죠? 1BTU는 자, 이 BTU라고 하는 것은 1파운드를 1화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다 라고 했었죠. 그죠? 1BTU는 0.252 킬로 칼로리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죠? 문제에서 칼로리로 물어봤기 때문에 252 칼로리가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2번 문제. 자, 1kWh는 몇 칼로리인가? 1kWh는 열량으로 하게 되면 860kcal 칼로리다 라고 얘기했었죠. 자, 3번. 자, 200W는 약 몇 칼로리 퍼 세크인가? 라고 물어봤어요. 200W는 몇 칼로리 퍼 세크라고 물어봤어요. 자, 여기에서 이 와트라고 하는 건 우리가 뭐라고 쓸 수 있어요? 줄 퍼 세크라고 쓸 수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1줄이라고 하는 게 0.24 칼로리라고 했기 때문에 0.24 칼로리 퍼 세크가 되는 거죠. 1줄 퍼 세크가 1와트라고 하는 값이. 자, 그러면 200 곱하기 0.24 그쵸? 칼로리 퍼 세크가 되겠네요. 그죠? 그럼 200에다가 0.24를 곱하시게 되면 47점 그쵸? 7.78 칼로리 퍼 세크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4번. 자, 공업 단위에서 열저항의 단위는 자, 열저항 R은 열저항은 연류분의 온도 차가 되겠죠. 자, 그러면 세타라고 단위가 도씨가 되는 거고 연류의 단위는 뭐예요? 와트죠. 자, 근데 이 와트라고 하는 걸 뭐라고 쓸 수 있어요? 킬로칼로리 퍼 아워라고 쓸 수 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도씨 아워 퍼 킬로칼로리다 라고 우리가 환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답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자, 열회로의 열량은 전기회로에서 무엇에 상당하는가? 열량은 뭐와 같아요? 전기량과 같은 것이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 자, 열저항의 단위 1 도씨와트는 몇 도씨 아워 퍼 킬로칼로리인가? 라고 물어봤어요. 1 도씨 와트는 몇 도씨 아워 킬로칼로리인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느냐?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와트라고 하는 것을 뭘로 바꾼 거예요? 와트라고 하는 것을 킬로칼로리 퍼 아워로 바꾼 것이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대로 적어보시게 되면 와트라고 하는 건 뭐예요? 줄 퍼 세크가 와트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킬로칼로리라고 하는 것을 줄로 바꾸면 자, 그대로 써볼게요. 0. 킬로칼로리는 10의 3승 칼로리죠. 그쵸? 자, 1칼로리는 4.2 줄이에요. 그죠? 그럼 얘는 4.2 곱하기 10의 3승 뭐가 돼요? 줄이 되는 거고. 자, 여기서 아워는 뭐 초로 하면 3600 초가 되죠. 그래서 3600 세크 이렇게 쓸 수 있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킬로칼로리 퍼 아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쓸 수 있다? 3600분의 4.2 곱하기 10의 3승 줄 퍼 세크로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자, 1 도씨 퍼 아워로 아워는 자, 그대로 바꿔보게 되면 도씨 퍼 자, 이거 그대로 뭐예요? 줄 퍼 세크 그죠? 여기다가 3600분의 4.2 곱하기 10의 3승
줄 퍼 세크가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럼 똑같아지는 거죠. 그럼 자, 이 값이 어떻게 돼요? 4.2 곱하기 10의 3승분의 3600 도씨 퍼 와트가 되겠더라 이거죠. 뭐가? 1 킬로칼로리 퍼 아워라고 하는 값이. 그래서 이 값을 계산을 해 보시게 되면 얼마가 되느냐? 요거가 1도씨 자, 보도록 할게요. 1 도씨 아워 퍼 킬로 칼로리라고 하는 값이 이 값이란 얘기죠. 4.2 곱하기 10의 3승 분의 3600 도씨 와트가 된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거꾸로 하게 되면 얘를 어떻게 나눠주면 되겠죠. 결과적으로 3600분의 4.2 곱하기 10의 3승이 이게 3승이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1 도씨 와트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그래서 계산을 해보시게 되면 얼마가 되느냐? 1.157이죠. 1.157 도씨 아워 퍼 킬로 칼로리가 되더라 이런 얘기. 답은 1번에서 여러분들이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7번 문제 보시면 자, 1kW는 몇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에 해당이 되겠는가? 자, 1kW는 몇 킬로그램 메타세크가 되겠는가?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자, 그럼 보면 1kW라고 하는 건 뭐라고 써요? 1000와트다 라고 쓸 수 있겠죠. 그죠? 그럼 얘는 1000. 자, 와트를 뭐라고 쓸 수 있어요? 줄 퍼 세크다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죠? 자, 여기에서 줄이라고 하는 건 1이에요. 그죠? 뭐라고 쓸 수 있어요? 뉴튼 메타라고 쓸 수 있겠죠. 그죠? 1줄은 1 뉴튼 메타다 라고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1 뉴튼이라고 하는 것은 1 뉴튼이라고 하는 것은 9.8분의 1 킬로그램이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1000 곱하기 그죠? 1000 곱하기 9.8분의 1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 값을 계산을 해보시면 102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다 라고 여러분들이 적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8번 문제. 자, 15매 저항에 10A를 10분간 흘렸을 때 발열량은 얼마인가? 자, 이런 식에서 H는 0.24I 제곱 R T 칼로리 이런 식이 있죠. 그죠? 자, 그대로 대입을 해보시면 0.24 곱하기 전류가 10A니까 10의 제곱 곱하기 저항의 값이 10옴 곱하기 시간이 10분이죠. 초로 써야 되겠죠. 10 곱하기 60초. 자, 킬로로 물어봤으니까 10의 마이너스 3승 돼야 되겠죠. 계산을 해보시면 144 킬로칼로리다 라는 값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자, 9번 문제. 자, 지름 30, 길이 1.5인 탄소 전극의 열 저항 값은 약 얼마인가? 고유 저항은 2.5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대로 그려보면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자, 문제에서 지름이 30이고 길이가 1.5cm라고 하면 150이 되는 거죠. 그쵸? 150이 된다. 자, 이때 여기에서 열저항 R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쓸 수 있어요? 고유저항. 그죠? 곱하기 A분의 L이라고 쓸 수 있겠다. 그죠? 자, 로가 문제에서 얼마? 2.5 곱하기 면적은 자, 4분의 파이 D제곱이잖아요. 4분의 파이 D 얼마예요? 30의 제곱 분의 L의 값이 150이죠. 그죠? 자, 이 값 계산을 해보시면 0.53 열 저항 옴이 되는 거죠. 그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10번.
자, 고유 저항이 200, 지름이 2mm, 길이가 314cm의 니크롬선에 일정 전류 10A가 흐를 때 매 초당 발열량은 얼마가 되겠는가 물어보고 있어요. 자, 볼게요. 자, R을 먼저 볼게요. 저항 R은 로우 A분의 L이죠. 자, 그대로 대입을 해보시면, 자, 고유 저항이 200 마이크로 옴이죠. 그죠? 200 곱하기 마이크로니까 10의 마이너스 3승 곱하기, 자, 단면적이 지름이 2mm니까 센치로 하게 되면 0.2cm죠. 4분의 파이 d제곱. 그죠? 4분의 파이 d제곱 0.2의 제곱. 자, 길이가 314. 이렇게 되나요? 그죠? 계산을 해보시면 이 값이 2옴이다 라고 되겠고요. 이때 발열량을 물어보는 거죠. H는 0.24 I 제곱 R T가 되겠네요. 그죠? 자, 그대로 대입을 해볼게요. 0.24. 자, 전류의 값이 얼마예요? 10A죠? 10의 제곱 저항 2 곱하기, 자, 시간이 몇 초당 얼마냐라고 했기 때문에 곱하기 1이 되는 거죠. 그죠? 킬로칼로리로 봤으니까 10의 마이너스 3승 되겠죠? 계산을 해보시면 0.048 킬로칼로리다 라는 값을 여러분들이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11번 문제. 자, 100V 500W의 전열기를 90V로 사용할 때 전력은 어떻게 되겠는가? 자, 100V를 전압으로 100V의 전압으로 사용하게 되면 전력이 500W이다 이거예요. 그때 전압을 뭘로? 90V로 하게 되면 전력이 얼마냐 이런 문제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자, 전력 P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식이 있어요. R분의 V 제곱 뭐예요? 전압의 제곱에 비례한다. 자, 그러면 전압이 몇 배가 됐어요? 100분의 90배가 됐죠. 그죠? 자, 그러면 전력은 몇 배가 돼요? 100분의 90의 무슨 배? 제곱배가 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소비 전력 P 다시라고 하는 것은 원래 500에서 몇 배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100분의 90의 제곱배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자, 계산을 해보시면 그 값이 405 와트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답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다음 문제 보시면 1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전열기의 발열선의 지름을 1% 감소하면 저항 및 발열량은 몇 프로가 증감이 되겠는가? 자, 지금 지름이 1%가 감소했다는 얘기는 몇 배가 됐다는 얘기예요? 0.99배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먼저 저항부터 보도록 할게요. 저항 R은 뭐라고 쓸 수 있어요? 로우 A분의 L이라고 쓸 수 있죠? 자, 그럼 여기에서 얘는 로우 A가 얼마가 되죠? 4분의 파이 T 제곱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분의 L이 되고요. 저항 R은 파이 D 제곱 분의 4 로우 L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쵸? 자, 그러면 이 저항이라고 하는 애는 이 지름에 뭐예요?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거예요. D의 제곱분의 1에 반비례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얘는 몇 배가 되겠어요? 저항은 0.99의 제곱분의 1배가 된다 이런 얘기죠. 저항의 값이. 그래서 이것을 계산을 해보면 약 1.02가 되기 때문에 지름이 1%가 감소하게 되면 저항은 몇 프로가? 2%가 어떻게 된다? 증가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발열량 H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자, 0.24 R분의 V의 제곱
t라고 쓸 수 있겠죠. 그죠? 0.24 r분의 v제곱 t. 자, 그럼 여기에서 저항 r이 얼마예요? 파이 d제곱 4 로 l이에요. 그죠? 그럼 그대로 써보면 0.24. 저항 r분의 1을 거꾸로 쓰면 4 로 l분의, 그죠? l분의 파이 d제곱 v제곱 t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발열량 h는 직경의 제곱에 비례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자, 발열량 h라고 하는 애는 몇 배가 되겠어요? 0.99의 제곱배가 된다 이거. 이거 계산을 해보시면 그 값이 얼마가 되느냐? 0.98이라는 값이 되더라 이거죠. 자, 그럼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발열량은 2%가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 자, 용량이 750W의 전열기에서 P가 750W에서 전열선의 길이를 5% 적게 하면 L의 값을 얼마로 한다는 얘기? 5% 적게 한다는 얘기는 0.95가 된다는 얘기죠. 그죠? 적게 하면 소비 전력은 어떻게 되겠는가? 이렇게 물어요. 소비 전력 어떻게 되겠는가? P는 R분의 V 제곱이고, 자, R은 로우 A분의 L이에요. 자, 그러면 길이는 저항에 뭐예요? 비례하죠. 그러면 여기는 비례하죠. 길이는 저항에 비례하면 전력과 저항은 서로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 그럼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길이에 뭐한다? 반비례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몇 배가 된다는 얘기예요? 0.95배가 됐을까? 길이가. 소비 전력은 0.9분의 1배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P 다시라고 하는 값은 750 곱하기 0.95분의 1이 되더라 이런 얘기죠. 계산을 해보시게 되면 그 값이 790W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14번. 자, 전기 열판의 표면 전력 밀도가 3이더라 이런 얘기죠. 이때 600W의 전열기의 면적은 얼마가 되겠는가? P가 600이더라 이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표면 전력 밀도는 단위 면적당 전력이 되는 거죠. 그럼 면적 S는 표면 전력 밀도분의 전력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대로 3분의 600 하시게 되면 얘가 200제곱센티미터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답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자, 15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 전기 가열의 특징에서 잘못된 것은, 자, 조작이 어렵다. 우리가 전기 가열의 특징이 뭐예요? 제어가 용이하다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죠? 조작이 어렵다. 이건 틀린 거죠. 1번이 답이 되고요. 자, 두 번째 거 읽어볼게요. 내부 가열이 가능하고 온도 조절이 용이하고 뭐 효율이 높다. 다 맞는 얘기죠.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16번 문제. 자, 발열체의 필요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읽어보도록 할게요. 아변성이 풍부할 것, 내식성이 클 것, 온도 조정이 용이할 것, 내열성이 클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답을 보시게 되면 뭐예요? 온도 조정이 용이할 것, 이게 발열체 필요 조건에 해당되지 않게 되겠습니다. 답은 전기 가열의 특징이죠. 발열체의 특징이 아니라 전기 가열의 특징이 되겠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7번. 자, 저항 발열체의 구비 조건이 아닌 것은 1번 팽창 개수가 클 것. 발열체가 늘어나면 안 되겠죠. 온도가 올라가서 잘 늘어나면 안 되겠죠. 1번 같은 경우에 팽창 개수가 어때요? 작아야 된다로 답이 돼야 되겠죠. 답은 1번이고 나머지 읽어보면 적당한 저항값을 가지고 내식성이 크고 내열성이 클 것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18번 문제. 다음 발열체 중 최고 사용 온도가 가장 높은 것은, 자, 보시면
1번에 니크롬 1종 뭐예요? 1100도. 니크롬 2종은 900도. 그죠? 철 니크롬 1종은 1200도. 자, 철 니크롬 2종은 몇 도예요? 1100도가 되죠. 그죠? 그 다음에 탄화규소 발열체 같은 경우에는 1400도가 되죠. 우리가 1번부터 3번까지는 금속 발열체고, 우리가 4번 같은 경우는 뭐예요? 비금속 발열체죠? 1400도. 그러니까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9번. 자, 비금속 발열체의 최고 온도는 얼마예요? 1500도가 되겠죠. 4번이 답이겠네. 규화 몰디브덴이 뭐예요? 1500도라고 했고, 탄화규소 같은 경우에는 1400도라고 했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0번. 자, 저항 온도계의 저항 요소로 사용되지 않는 것은, 이거 외우라고 했죠. 텅스텐은 안 된다. 왜? 텅스텐 같은 경우에는 온도 변화에 따른 저항의 변화량이 작기 때문에 우리가 저항 온도계로 사용하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1번. 플랑크 방사 법칙을 이용하여 온도를 측정하는 것은 뭐예요? 광온도계죠. 그죠? 광온도계.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2번. 자, 열 전도율이 가장 좋은 것은, 이건 암기를 해 두셔야 되겠죠. 열이 잘 전달되는 것은 은이 가장 잘 전달이 되겠습니다. 자, 23번. 자, 보통 사용되는 열전대의 조합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뭐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백금, 료듐이라는 게 있었고, 크로멜, 알루멜이라는 게 있었고, 철과 콘스탄탄, 구리와 콘스탄탄 이런 게 있었죠, 그죠? 보시면 1번에 구리 콘스탄탄이 있겠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네요. 24번. 자, 세신 온도계와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은, 이 세신 온도계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열전 온도계다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세신 온도계는 열전 온도계다. 열전 온도계는 어떠한 원리를 이용하느냐? 재백 효과라고 하는 것을 이용을 하는 거죠. 답은 1번 재백 효과가 되겠습니다. 25번. 자, 공업용 온도계로서 가장 높은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것은, 두 전극이 뭐냐? 그 두 금속이 뭐냐? 백금 로듐이 되겠죠. 약 1400도까지 우리가 측정을 할 수가 있겠죠. 자, 26번. 인청동, 노쇠 등 강철로 만들었고, 부르동관을 이용한 온도계는 뭐냐? 이거예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좀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압력형 온도계가 되겠습니다. 압력형 온도계. 자, 27번. 자, 방사고온계의 특징 중 잘못된 것은, 우리가 방사고온계라고 하는 것은 뭘 이용하는 거예요? 스테판 볼츠만의 법칙. 그죠? 방사 에너지는 절대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한다라고 하는 거죠. 보시면, 자, 1번. 온도를 직독할 수 있다. 맞는 얘기죠. 자, 2번. 피치 곡물의 크기가 매우 작은 경우에도 측정할 수 있다. 이건 어디에 있는 거예요? 광온도계죠. 그죠? 플랭크 법칙에 사용하는 광온도계에 해당을 하는 거죠. 2번이 답이 됐고요. 3번. 피치 곡물로부터 떨어진 위치에서 온도를 기록할 수 있고요. 측정 범위가 넓다.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 같은 경우에는 광온도계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28번. 자, 피열물에 직접 통전하여 발생시키는 방식은 어떠한 로인가? 이런 얘기. 이거 직접 가열식이죠. 직접 저항 가열식. 그래서 답은 1번 직접식 저항로가 되겠죠. 29번. 간접식 저항로에 속하지 않는 것은, 자, 1번 흑연화로. 흑연화로는 뭐예요? 직접식이죠. 직접식. 2번 발열체로, 3번 크립톨로, 4번 염용로. 이것이 간접 저항로가 되겠죠. 30번. 자, 피열물에 직접 통전하여 발열시키는 직접식 저항로가 아닌 것은, 카바이드로, 흑연화로, 알루미늄로. 이건 뭐예요? 직접식이죠. 근데 염용로는 간접식이죠.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31번. 자, 제품 제조 과정에서 화학 반응식이 다음과 같은 전기로는 다음 중 어떤 가열 방식인가? 라고 물어봤어요. 자,
우리가 직접 화로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제품의 명칭이 그 로의 이름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럼 화학식 중에 CaC2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이거 뭐예요? 카바이드죠, 카바이드. 카바이드 로가 되겠네요. 그죠? 4번에 직접 저항 가열식이 되겠습니다. 32번. 다음 전기로 중 열 효율이 가장 좋은 것은 효율이 제일 좋은 건 뭐예요? 당연히 직접 저항 가열식이 가장 좋겠죠. 그래서 카보 런덤로가 직접 저항 가열식이죠. 2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33번. 자, 다음 그림은 일반적으로 15에서 30V 1000A 정도의 탭변압기를 사용하며 사용 온도 1000에서 2000 정도를 쉽게 얻을 수 있는 노이다. 이것은 무슨 노인가? 여기 보시면 그림에서 탄소와 점토의 혼합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크립톨로예요. 크립톨로. 탄화규소를 이용한 크립톨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34번. 자, 흑연화로 카보런덤로 카바이드로의 가열 방식은 이게 다 뭐예요? 제품의 이름이죠. 직접 가열 저항로가 되겠습니다. 35번. 자, 전기로에 사용하는 전극 중 주로 제강, 제선 전기로에 사용하며 고유저항이 가장 작은 것은,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죠. 고유저항이 가장 작은 것은 뭐라고 했어요? 인조 흑연 전극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답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36번. 자, 아크로와 관계가 없는 것은, 자, 세넬로, 포링로, 비란게드 아이데로, 그죠?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이거? 아크로잖아요, 아크로, 그죠? 근데 페로알로이로, 이거는 아크로가 아니더라, 그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7번. 고온 발생에 적당하며 효율, 역률 등 저항로, 유도로의 중간 정도로서 전극 성분이 제품 혼입되어 쉽고 제철, 제강, 공중 질소 고정. 자, 중요한 거죠. 공중 질소를 고정하여 질산, 즉 초산을 만든다. 이거 뭐라고요? 세넬로라고 했죠. 그죠? 세넬로. 이거 무슨 로예요? 아크로죠, 아크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8번 문제. 자, 형태가 복잡하게 생긴 금속 제품을 균일하게 가열하는데 가장 적합한 가열 방식은, 자, 여기에서 뭐예요? 형태가 복잡한 때 어땠어요? 간접 저항로를 쓴다라고 했어요. 그죠? 간접 저항로를 찾아주시면 되겠죠? 염용로가 간접 저항로의 한 방법이죠. 자, 39번. 자, 39번. 자, 전구의 필라멘트 용접. 중요한 거죠. 전구의 필라멘트 용접. 무슨 용접? 점 용접이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40번 문제. 자, 알루미늄 마그네슘 용접의 가장 적당한 용접 방법은 뭐냐? 뭐요? 불활성 가스 용접이죠. 아르곤 가스와 헬륨 가스를 이용한 불활성 가스 용접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40번까지 문제를 풀어봤고, 다음 시간에 41번부터 또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